나 역시 많은 혼란의 시기를 보냈었고, 출가 이전도 그렇고 출가 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뭐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가면 결코 나쁜 길로 가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을 잃었을 때 있잖아요. 밤중에 캄캄한데 앞뒤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면 배는 고프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북쪽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북극성을 보게 됩니다. 북극성을 따라서 도는 북두칠성을 본다는 겁니다. 그럼 아, 저쪽이 북쪽이구나 한 걸 알게 되겠죠. 그런다면 반대쪽은 남쪽일 거고 또 동서도 알게 되겠죠.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출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길을 찾아가는 것. 저는 뭐 출가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그 나무 집에 살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린 때 제가 태어날 무렵에 아버지 어머니가 불법을 만나게 됐고,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촌이었지만 스님들이 지나가면은 우리 집에서 많이 쉬어 가시고, 또 우리 집에 제가 도인 한 분이 계셔가지고 어릴 때 그 뭐 좀 거기 안겨서 이런저런 이야기 또 듣고, 그분 선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천주경도 외우고 보문품도 외우고 뭐 경전은 늘 외우고 연불하는 소리 들으면서 컸고, 또 명절 때 절에 가서 이제 계셨고 그랬던 집안이니까 절 집안이 새로운 집안이 아니었던 것 같고, 도반들 중에서 아주 어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15살, 14살, 17살 뭐 이런 사람들이 절반이나 돼가지고요. 늘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재밌게 지냈다고 이제 장난도 치고 뭐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그렇게 엄격한 질서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너무 엉망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랬는데 그 중에서는 뭐 더러더러는 돌아가시기도 했고 환속하기도 했고, 또 이제 종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대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그때는 못 느꼈지만 살아가면서 계속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처음 한 1년 반 정도 강원에 있을 때는 정말 강원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도 모르면서 그냥 살았던 것 같고요.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제가 행자로 그때 이제 군대 갈 무렵에 행자로 들어왔던 사람들도 강원 다 졸업하고 낯선 사람들하고 낯선 후배들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강원에서는 뭐 삼이유리도 필수 과목이 아니었을 정도로 이 유리 이제 강원에서는 거의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렵에 77년도에 지관 스님께서 남북전 율장 비교 연구라고 해서 남북전 율장, 육부 율장을 비교해 가지고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출판돼 가지고 우리 그 해에 비구계를 받고, 그 책을 이제 과목으로 배운 건 아니고 틈틈이 그걸 이제 보면서 율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가요? 또 비구니 율장 연구도 그렇게 같이 나왔었고요. 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뭐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된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삼이유리 공부하고 또 지관스님 남북전 율장 비교 연구 공부하고 하면서 율장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또 이제 우리 은사스님이나 은사스님 도반스님들 중에서 이제 그 계율 쪽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또 그 계단에 보살계나 구족계 할 때 정계사나 정사로 뭐 정사로 이렇게 이제
삼사로 정사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은사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집을 짓는 주춧돌과 같은 것이다. 주춧돌이 털을 잘 닦고 주추를 제대로 놔야만 그 위에 선정과 지혜로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 털을 닦고 주춧돌을 놓는 것이 계율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준비하고 석가래를 준비하고 대달보를 준비하고 기와를 준비하는 그런 자재를 준비하는 것, 집 짓는 물자를 준비하는 것이 선정이다. 그러면 이제 도편소의 솜씨로 집을 짓잖아요. 그래, 집을 짓는 도편소의 솜씨,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계율이 없이는 선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선정이 없으면 지혜도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라고 하는 도적을 잡는 것이다. 그럼 선정은 무엇인가? 잡은 도둑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지혜는 번뇌라는 도적을 죽이는 것이다. 번뇌라는 도적을 죽일 때 보리, 즉 깨달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도적을 잡아야 되잖아요. 잡기 위해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 없으면 선정이 생길 수 없고, 선정이 없으면 지혜가 드러날 수 없다. 용기가 좀 더 있었으면 더 일찍 출가했겠죠. 10살 전후에서 출가를 했었으면 조금 더 나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더 오염이 덜 됐을 때 이제 청정한 그 대중 속으로 들어갔다면 좀 더 많은 좋은 기회들이 있었겠죠. 그래도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20살 나이, 19살, 20살이 동진 출가에 준할 정도로 일찍 출가했는데, 그 당시에는 10살 전후, 15살 전후 되는 도반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그때 출가가 늦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젊은 세대나 나이 든 세대나 스님들이나 속인들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방향, 삶의 방향을 잘 모른다는 것, 혼란스러움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게 어쩌면은 안개 속에서 동서남북을 분별하지 못하고 길도 없는 그 산속을 헤매거나, 또 조그마한 배를 타고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 목적지도 없이 항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또 도시에서도 길을 착각해 가지고 동서남북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길. 또 캄캄한 밤중에 벌판에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비슷한 것이겠죠.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가치관 설정,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영어를 배우느라고, 수학을 배우느라고, 또는 이렇게 밤잠 안 자가면서 이렇게 수능 공부하느라고 그런 인간의 가치를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주춧돌처럼 이렇게 다져야 될 그런 시기를 열심히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단견이겠죠. 내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어쩌습니까? 우리 수타니파타에 자주 나오는 말씀처럼요. 넘어진 사람을 손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부처님,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부처님, 병든 이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부처님, 이런 부처님을 만난다면은 그런 혼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때 부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실 분들이고, 산중에 오랫동안 수행하고 계시는
서성이 될 만한 분들은 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실 분이죠. 출가를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그렇게 평생 내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눈이 되실 분,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실 분, 내 발이 되어 주실 분, 또 내 병,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만나는 일은 박사학위를 가지는 것보다도 또는 장관이나 대통령이 되는 일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